남자들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이겠죠?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인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런 여자들이 가방을 사는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 50대인데 차가 없다. 이러면 연애에 핸디캡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이제 보통 둘 중에 한 명 차가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데이트하기 되게 편한데 요즘 뭐 여성분들 중에 남자는 무조건 뭐 차 있고 뭐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런 초 부자가 되면은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단점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를테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행복을 느낄까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꼭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채널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채널의 이름은 오늘도 오가나. 오늘도 오가나. 어감이 되게 좋네. 오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오가나라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전 채널이 사실 구독자는 많은데 채널 자체가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채널을 팔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채널에는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평상시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올라갈 거고요. 본 영상들은 대부분 새로운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기존에 오프라이드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분들도 있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시는데, 오늘도 오가나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가끔씩 뭐 심심하실 때 들여다보시면 그래도 요만큼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유용한 정보나 어떤 맛집 같은 것들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 보고요. 예전보다는 진료 시간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진료 보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화장품부터 해서 이따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리프레시, 그리고 이제 우울증 예방 방지 차원에서 열심히 여행을 다니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죠. 여러분들 먼저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골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름 조금은 는 것 같아서 요즘에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정보, 그리고 여행 정보,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어떤 노하우나 꿀팁, 이런 다양한 저의 삶을 브이로그 형태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남자들이 돈을 벌면 차를 사려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이겠죠?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인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런 여자들이 가방을 사는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 여자들이 돈을 벌면은 샤넬 혹은 에르메스 백을 되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사실 남자들이 가방 들어서 뭐 하겠어요. 뭐 예쁘긴 한데 사실 남자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가방이 남자들한테는 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브랜드적인 의미가 있겠고, 자기 만족도 좀 있을 거고, 보여주는 느낌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차들을 직접 소유해보고 타보고 해봤기 때문에 막 차가 저한테 큰 의미를 이제는 주진 않는 것 같아요. 큰 의미를 주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씩 새로운 차들이 나와서 구매해서 타보다 보면은 뭔가 이런 역사적인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즐거운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첫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꿈이었어. 꿈, 드림, 제 인생차. 그 당시에 이제 제 첫 차는 BMW 320 디젤이었는데 마일스 통장 시원하게 뚫어서 질렀죠. 카푸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럼 원장님은 어린 시절에도 차를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차를 되게 우연한 기회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배 차량을 제가 이제 한번 운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BMW 차량을, 그 차량을 운전하고 나서 차에 푹 빠졌고, 그때 나이가 아마 한 24 정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20대 때부터 차를 좋아하게 됐고, 실제로 그냥 지나가는 거 봐서는 차에 빠져들기 쉽지 않은데, 그 차를 한번 운전해 보면은 남자라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차를. 그렇다면 차를 사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 이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되죠.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BMW로 카라이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차 뭐 아우디, 벤츠, 포르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포르쉐를 타기 위해 일을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포르쉐를
타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포르쉐를 타니까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페라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언감생심 내 수준의 무슨 페라리야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페라리가 막 8대 막 늘어나 있는 거예요, 차고에. 그래서 뭐지? 근데 그 핵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차를 탈 시간이 없어. 차를 좋아해서 차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차를 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과 어떤 그런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빨리 깨닫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늦게까지 잘 몰라서 일에만 몰두한다던가 너무 삶에만 몰두한다던가 즐길 삶에만 몰두한다던가 이런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환경에 맞춰서 그런 밸런스를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진짜 원장님이 타신 페라리가 총 몇 대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 기억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첫 페라리를 구매해서 탄 게 812 슈퍼패스트 이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GT4 루소의 이전 버전이었어요. 12기통. 그때 인증중고 흰색 차를 탔는데 노란색이었나?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뭔지 알죠? 그거 그 다음에 488 페라리 빨간색, 488 스파이더 페라리 빨간색 샀고요. 그리고 나서 458 이탈리아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458 스페치알레 쿠페,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 F430 스쿠데리아, 그리고 12기통 그 전 것도 탔었는데 옛날 거 519인가 219인가 까만색 페라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F8 296 GTS, 그리고 프로 산 게 대충 8대 넘는 것 같은데요. 딱 들어봐도. 맞아요. 아까 저희 촬영 준비할 때 어. 감독님이랑 세봤는데 감독님이 8대나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10대 정도? 10대 정도 직접 소유해서 타봤다. 람보르기니는 우루스는 지금도 갖고 있고, 아벤타도르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아벤타도르는 쓰레기. 네. 그래서 포르쉐도 뭐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람보르기니보다 페라리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람보르기니는 디자인만 예쁜 차예요. 이 엔진이랑 스티어링 휠이랑 조향이랑 서스펜션이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제 기준엔 그래요. 제 기준엔. 그래서 이런 주행적인 느낌이랑 어떤 그런 느낌은 진짜 거의 쓰레기고, 다만 디자인이랑 배기음 이게 다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겉멋만 든 놈. 페라리는 진짜 실력 있는 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아하고. 요즘은 차가 되게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잖아요, 한국 아, 내에서. 근데 뭔가 30대인데 차가 없다 이러면 연애에 핸디캡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같아. 이제 보통 둘 중에 한 명 차가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데이트하기 되게 편한데, 요즘 뭐 여성분들 중에 남자는 무조건 뭐 차 있고 뭐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반대로 근데 또 남성분들은 차가 없는데 여성분들이 차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막 픽업 가고 이런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걸러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구매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대는 언제일까? 사실 이게 연봉이랑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수입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들 기준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달에 내가 이제 쓰는 돈을 한 70으로 잡고, 내가 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돈을 30으로 잡고, 내가 쓰는 돈 70%로 이 차량의 유지비를 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미래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회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어떤 벌이 매달 똑같은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난 더 벌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더 앞으로 매달 혹은 매년 계속 내 수입을 증가시켜 나갈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무리해서 질러도 크게 상관이 없고,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왔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기준에서 차를 샀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절벽에 밀어 넣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살아남는 그런 호랑이 수업법 스스로. 네, 항상 뭔가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나태해진다. 배고프고 힘들고 빠듯해야 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게 제 사고 방식입니다.
꼰대 마인드죠. 네. 그 원장님께서 카 라이프를 시작하실 때 이제 음. 드림카였다고 하셨잖아요. 그 BMW. 네네네네. 네. 그러면 원장님의 그 20대, 30대, 40대 또 앞으로 50대를 향해 가시는데 네. 어떻게 좀 드림카가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20대 때의 드림카는 BMW M3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량이었고 지금도 좋아하는 차고 그게 이제 제 드림카였고요. 30대 때의 드림카는 30대 초반에는 포르쉐였어요. 포르쉐 911 GT3. 근데 좀 빨리 잃었어요. 흰색도 타고 녹색도 타고 GT3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GT3는 30대 초반에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꿈을 이뤘다기보다는 꿈을 이룬 척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의 드림카는 페라리였는데 그것도 그냥 30대 중반에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역시나 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페라리를 살 정도의 자산이 없지만 페라리를 사고 나서 그 이상이 되기 위해 밀어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다 보니까 오타쿠라 그러나요? 오덕쿠라 그러나요? 그 이제 컬렉터의 기질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고 요즘에는 이제 40대의 제 드림카는 더 이상 차가 아니에요. 골프장 회원권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세계 100대 구장의 이제 골프장들의 회원권을 갖고 이제 소유해 보는 게 제 이제 드림카에서 이제 회원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회원권 컬렉터가 돼가고 있고 글쎄요 50대 때는 뭐 요트 전용기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골프 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드림카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와, 근데 뭔가 멋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원장님 말씀 중에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네. 되게 다른 뭔가 막 계속 성공하려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설계하는 게 사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꼭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걱정하면서 살면 사실 너무 피곤하고요. 그냥 오면 온가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앨런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어떤 굉장히 뛰어났던 회장님들도 계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런 분들의 삶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죽었고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죽었고 그리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 역시도 되게 멋있게 잘 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 앨런 머스크긴 한데 어쨌든 그런 초 부자가 되면은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단점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를테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행복을 느낄까요? 절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불행해지기 쉬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느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마약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을 엄청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도 물론 엄청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늘어난 자산이 과연 내 미래에 얼마나 행복함을 줄까를 계속 계산을 해서 그런 밸런스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만족감? 맞아요. 만족감.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꼭 있거든요. 이 나이 때 하지 않으면. 늙어서 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 가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새로운 채널 오늘도 오가나의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가나가 앞으로 무리하게 예전 오프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막 구독자를 늘릴 생각은 솔직히 1도 없고요. 그냥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요 정도 재밌게 살고 있구나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소통하고 또 뭐 기회 되면 구독자분들도 한번 만나고 이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도 오가나 채널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